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이런 강의들 많이 해주셨지만 네. 평상시에도 톡방에서 이런 정보도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평상시에 톡방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오늘같이 방송이 있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알게 되면은 그 즉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톡방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 자체가 좀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금 더 제가 종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전에 말을 했었습니다. 시장 자체 현대사료를 제가 청산을 다하게 되고 네. 매도 수익 실현을 다하게 된 이후로부터 시장을 좀 더 우리가 보다 보니까 시장의 테마 자체가 이제 이쪽 업종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도 톡방에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나 제가 로봇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시간에서 원전주들이 급등을 나오면서 네. 있었고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전날에 바로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네. 상승하기 바로 전날에 제가 거의 종가 근처에서 제가 진입했었는데 진입했던 이유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이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때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매매하는 것과 그걸 모르시고 매매하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나 지금 매크로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자체도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향후 코스피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이 크게 나옵니다. 지금 곧 크게 나올 과정 속에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주 내로 지금 방향성 자체가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2주 뒤면은 이제 5월 FOMC가 있습니다. 5월 4일날 기준으로 FOMC가 있고 그 FOMC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둘 중에 한 개가 잡혀질 수 있는데 아마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래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상에서 매매했던 들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과연 안전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심이 들고요. 네. 실제로 노란톡방 내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우니까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기준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좀 불안한 것 같다. 지금이 바닥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바닥이 한 번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상황된 설명들과 함께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조금 더 알찬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좀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다. 그때 한번 기회로 삼아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네. 우리가 쌍방울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농업, 사료 이 관련 곡물 쪽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현대사료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또 들어가셔서 네. 20% 수익률을 보여주셨어요. 네. 이 종목에 언제 접근을 하셨고 왜 보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현대사료 관련돼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방송상에서는 조금 더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수익 실현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따로 제가 톡방 내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사료에 우리가 좀 더 쳐다봤었을 때 한번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20년도 기준에서의 신풍제약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박스권을 기고 있었을 때 과거에도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하한가 자체가 한 번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고점 대비 4월 1일자 기준으로 고가를 상한가 근처까지 찍었었고 그다음에 종가를 완전하게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때 당시 때도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신풍제약 끝났다 이렇게 말했었지만 결국엔 신풍제약이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살 걸이라는 네.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시점 이후에 박스권을 쥐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4월 14일 날 기준에서 좀 더 모니터링 봤을 때 이거 잘하면은 시장 자체에서도 신풍제약처럼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진입하는 것보다 네. 시황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이슈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라인 기준에서 접근했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게 막차라고 말씀드렸어요. 막차라고. 마지막 한 번 더 시세 줄 그쵸. 수 있는. 네,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실제로 제가 단가 같은 경우에는 18일자 기준으로 15만 4천 원, 15만 7천 원 정도 라인 때 정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주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딱 여기 이틀 뒤 4월 20일 날 기준으로 시초가가 너무 높게 상승하는 겁니다. 높게 상승하는 거 대비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뭔가 하방 경직으로 가는데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7만 3천 원에 전량 다 매도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고점 자체가 어디입니까? 17만 원 근처죠. 그렇죠?
그래서 딱 완전 나이스했는데요. 네. 고점에다가 딱 깃발 꽂고 왔습니다. 그래서 깃발 꽂고 왔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사료를 보시게 된다면은 현대사료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식료품 관련된 거나 곡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상승 랠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저는 좀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4월 오늘자 기준으로 전날 기준이죠. 전날 기준에 13만 원을 좀 붕괴 되면서 시장이 이제 끝났거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거 자체도 다시 또 궤도로 올렸어요. 네. 이렇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지금 끝이 아니라고 네. 한 번 더 말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사료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시장 자체에서 모멘텀만 형성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현대사료나 이런 곡물주들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강심장. 내가 지금 강심장이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곡물주를 지금 진입하는 게 맞겠고요. 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 살 게 없습니다.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맞아요. 다른 그래서- 종목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라인 때나 언제 내가 진입해도 될지 네. 시장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장 중에도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분들은 도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네모난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갖다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초록색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면요. 최근까지도 우리 곡물주 계속적으로 상승했는데요.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더 들어가서 20% 수익률 치고 빠지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또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실제로 그런 사인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곡물 관련주, 테마 관련주, 내가 급등주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이 곡물 관련주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 저도 시장을 보면서 이런 테마주 말고는 내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2차 전지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다른 업종에서 좀 괜찮다 싶은 업종이 있을까요? 사실 요거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국내 시장 관련돼서 테마주라고 하면은 시장에 좋았을 때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테마가 네. 잡혀질 수 있겠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더 좀 불안전하거나 안 좋아졌을 때는 시장의 테마가 많으면 2개입니다. 아, 별로 그렇죠. 없군요. 그럼 지금 시장의 테마 자체는 보게 되면 제가 강조드렸던 게 4월의 테마는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인수 관련된 네. 쌍용차 인수 관련 테마가 한 개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지금 치솟는 곡물 가격이나 석탄이나 이런 불수급들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만 시장에서 랠리 자체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들은 시장에서 보합권이거나 약 하락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월이 거의 마감이 되고요. 이제 5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테마 자체가 다시 또 시장에 등장할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힌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힌트? 오늘 제가- 방송 중에 나왔나요? 방송 말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노란톡에서 말고 지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왜냐면은 제가 방송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이제 네. 매 주마다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장에서 제가 이때 있게 된다라면은 먼저 발견하면은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의 시장의 속도나 빠르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다를 수 있다. 남들보다 빠르게 이 정보를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5월 관련돼서나 차후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일단은 1, 2분기 정도 내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될 것인가 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된 가지수가 딱 두 가지 잡혀져 있는데 네. 첫 번째 같은 건설 쪽입니다. 네. 건설 쪽과 기자재 쪽으로 좀 잡혀져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에너지 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추후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종목이나 개별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쵸? 2차 전지에서도 아까 네. 전에 얘기를 해주실 때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른 건 답한데 2차 전지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도 이만큼의 수급이 좀 들어온 상태예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2차 전지가 왜 들어올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도체랑 그리고 이제 기본의 자동차 업종들이 많이 약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업종들을 올려주게 된다면 키 맞추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더 큰 틀로 봤었을 때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보게 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결국에는 배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장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나 저장 용기,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적으로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5월 달에 조금 더 다가올 시장에서는 어떤 게 주목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노란토크에 저도 역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미 관심 픽은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제 네. 톡 안에서 해주셨고요. 저도 역시 몇 개 봤습니다. 네. 지금 약간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번 이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쌍방울 못 들어간 게 그렇게 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아직 우리가 상승 탄력 나오지 않았잖아요.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심픽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쌍방울, 현대사료, 보성파워텍 지금 4월달 지금 최근 2주 안에 들어가서 60% 넘는 수익률 본 종목들입니다. 정말 알찬 종목들 이런 정보들은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어렵게 주식하시지 마시고 우리 1등 전문가님, 제프 전문가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QR코드 갖다만 대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방송 시간 봤더니 9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네, 이렇게. 9분 남았는데 네. 9분 안에 안 들어오시면 우리 이런 정보 못 받습니다. 또 한 주를 또 기다리고 다음 주 되면 또 수익 가지고 올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돼서 아쉬워서 나 지난주에 들어갈 걸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오늘 들어오셔서 마음 편하게 일요일에 다양한 종목 상담과 더불어서 공개 방송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알차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네. 9분 남았는데 네.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한 이제 이슈들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오늘 조금 궁금했던 거는 로봇 관련주를 네. 최근에 계속적으로 순환매 돌아온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오늘 좀 몰랐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깜짝깜짝 맞춰 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로봇 네. 관련주는 왜 집중을 받나요? 사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로봇 관련주를 이야기 전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표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매도 시기 자체가 네. 보시기에는 보통 4월 20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4월 20일 날 제가 이제 쌍방울을 정리를 했었고 현대사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기준으로 보성 파워텍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원래는 로봇 관련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로봇 관련주는 이제 조금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로봇이랑 안 맞아가지고 이게 또 안 맞는 업종들이 항상 있습니다. 안 맞는 네. 업종도 항상 있는데 로봇 관련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현대사료 그리고 기존의 쌍용차 관련된 인수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매도 시점이 4월 20일인데 그때 당시 때 시장에서 피크 자체가 나왔습니다. 고점에 대한 피크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럼 당연하게 고점에 대해서 물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보통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원래 시장에서 서브적인 테마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로봇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업종들 중에서도 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 대해서 기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친구고 그다음에 업종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이 바로 원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를 제가 20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20일 날 기준 종가 기준에 이쪽 라인이죠. 그렇죠? 이 라인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여기 4월 20일자 기준 거의 종가 부근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양봉 이렇게 띄워졌죠. 이게 바로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거나 네. 시장에서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라면은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 역할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전문가 역할로서 제가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을 때 다음 날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좀 테마주들도 있지만
시장이 좀 빠질 때 경기 방어주들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씩 움직임성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특히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KT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현재 수익 중이고 네.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나 이런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경기 방어주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박스권으로 길 때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시장의 하향 리포트 자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시장이 좀 더 공포심으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경기 방어주보다는 이거 아예 채권을 현금화를 아예 시키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말들이 나옴에 아. 따라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수익을 기대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하방으로 갈수록 경기 방어주들은 오히려 그냥 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오히려 하방으로 갈수록 이제 생각하는 수준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방을 했었을 때 배당을 많이 주거나 리치 쪽으로 많이 주는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하방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때 들어갈 것인가. 이 딱 두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오히려 KT 같은 업종들이나 이런 업종들도 네. 조금씩 상승하게 되고요. 오히려 보험주나 이제 뭐 은행 관련된 업종들도 네. 조금씩 점차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폭으로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이 잡혀집니다. 그러면요. 네. 그 아까 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네.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만 좀 많이 보면 좋을까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 네. 천연가스 40% 정도에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이 끊겨지고 네. 그 파이프라인이 미국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유럽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 사업 자체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될 테고 특히나 원전이나 풍력, 태양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주게 된다라는 거가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에도 옐런 장관이 이제 말을 했었는데 뭐냐면은 코로나 자체가 팬데믹이었죠. 네. 팬데믹이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였고 그 향후의 다음 팬데믹은 현재 지금 옐런 장관이 뭐라 했냐면 기후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후 변화에서 우리가 3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탄소 네.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다음 팬데믹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럼 그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부터 지금 전 인류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이런 에너지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모멘텀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신재생 쪽으로 조금씩 수급이 잡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네. 노란톡 시청자분들에게 요거 하나 약속을 해주세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네. 톡 안에서 어떤 정보를 주실 거예요? 제가 일단은 신재생 관련돼서 저도 이제 많이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렸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네. 말씀을 드릴 테고, 네.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비중 조절이나 하면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 딱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쵸? 그쵸?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네. 관련으로. 네. 네, 여러분들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정보가 나오는 것마다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린다고 약속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하는 거는 톡 안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분 남았습니다. 옆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폰 켜주신 다음에 여기 스캔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요. 최근에 핫했던 쌍방울 케이지 관련된 이런 정보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5월 달에 찾아올 핫한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냥 무료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다 받아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까요? 시장 관련돼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원자재들이 1, 2% 정도가 올라가더라도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루에 5%에서 많으면 10%까지 변동성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플레이를 할 때 손절과 그리고 현재 비중 관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플레이인지에 따라 가지고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시장의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기준으로 8시 때 여러분들에게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대응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대박주 할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은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하나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톡스탁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